안녕하세요. 덤말릭입니다. 김영원입니다. 그 소리가 되게, 둘의 소리가 되게 잘 맞는다고 느껴갖고 회사에서도 같이 한번 하나를 해보자.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네요. 네, 그게 계기였어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잘 맞았다. 좀 여러 가지 스타일을 되게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어떤 내 모습 중에 하나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이라든지 들려주고 싶은 내 음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길을 잃고 좀 제 스타일을 찾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가 가장 좀 자연스러운 모습, 또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좋아해줬던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메이드 인 서울 이후에는 아무래도 계속 이제 여기저기 공연 다니고 쇼미에 나오고 메이드 인 서울까지 작업을 하게 되면서 잠깐 스탑이 됐었던 프로젝트인데 빨리 복귀를 하고 싶었던 작업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한 사람이고 말레기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빠른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앨범은 되게 말레기가 좀 주도를 한 앨범이고 결과적으로는 너무 만족스러운 앨범이 나온 것 같아서 일단 말레기한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부분도 있고 네, 아무튼 뭐 만족스럽습니다. 앨범을 작업하는 데 있어갖고 이제 아무래도 효은이 형이 작업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은 저한테 되게 자극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이 성립이 될 수 있었던 게 오래 고민을 한 거를 저한테 보내고 나면은 이제 그걸로 제가 또 자극을 받아서 앨범을 마무리하고 저도 벌스를 쓰고 뭔가 비트 찍고 막 그 구성도 만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막 나왔던 것 같아요. 다 각자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기다리는 것이 앨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각자의 어떤 베스트를 만들어내서 담아내는 것. 형이 미안하다고 했는데 전혀 미안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게 돼서 되게 저도 만족스러워요. 앨범 제목이 49인 이유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앨범을 만들자 하고서 만났을 때 저희 집에서 만났거든요, 효은이 형이랑. 그때 효은이 형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자기는 만약에 다이아몬드와 금이 두 개가 있으면은 이 음악은 금이 생각나는 앨범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아이디어인데 49년에 골드러시라는 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 되게 큰 금광이 발견이 돼서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금을 찾으러 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49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섰다에서 4하고 9가 같이 나오면은 이제 사구 파투라고 해서 게임을 리셋을 시키는 그런 패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효은이 형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49라고 앨범 이름을 지었습니다. 말레이가 저한테 들려준 노래고 마지막에 뭐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지 뭐 이런 마디가 있는데 저는 사실 좀 기회를 많이 놓쳤거든요. 그 라인에 좀 이어서 좀 술술 나왔던 가사였던 것 같고 일단은 또 이 형이 되게 과묵한 형인데 그런 사람이 어떤 진심을 담은 가사를 썼다는 게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지 라는 가사에서 난 기회를 놓쳤어 아주 많이로 이렇게 넘어갈 때 저도 그 파트가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네. 삶이 콩깍지 씌운 거죠, 저희는. 창작 활동을 하고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 콩깍지 씌워갖고 막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가고 있는 건데 그게 진짜 아름다운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일몽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자리에 와주신 루크 형, 동희 형과 함께 펜션에 놀러 가서 이제 작업을 한 곡이에요. 같이 살던 람보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건강이 그때 당시 되게 안 좋았어요. 루크 형이 저한테 말해주기를 계속 아파갖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음악 들으면서 되게 힘을 얻은 것 같다, 람보가. 막 그런 얘기도 해주고 람보가 이제 그 죽었어요. 그래갖고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 노래는 좀 람보가 선물해준 노래? 람보의 테마송?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Sweet Dreams 같은 경우는 옛날 생각이 나는 좀 노래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앰비션 뮤직이랑 계약하기 전에 그런 주제로 되게 가사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꿈이라든지 어떤 믿음이라든지 간절함 이런 거에 대해서 가사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 제가 그 마음가짐이거든요. 되게 진심으로 간절하고 사실 저는 앰비션 뮤직 들어오고 나서 사실 꿈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일리네어라는 회사는 이제 저의 어떤 평생의 꿈이었거든요. 평생 랩을 해도 들어가지 못한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에 되게 운이 좋게 들어가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어떤 다음 스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시 좀 꿈이 생겼고 그리고 이게 되게 개인적으로는 좋은 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이제는 뭐랄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혹은 내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음악을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오랫동안 생각날 때마다 꺼내 들을 수 있는 좋은 노래를 내는 게 지금 내 목표고 그런 노래들을 좀 많이 내는 게 내 꿈이에요. 이제 저희가 그 Sweet Dreams라는 노래가 비트가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모르겠어요. 말리기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다 하는 뭐랄까 느낌의 그런 게 없었어요. 우연히 이제 16년도에 프리마비스타 형이 저한테 비트들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16년? 그거를 이제 우연히 하나하나 듣다가 비트도 일단 너무 좋고 이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녹음을 해서 말레기한테 보내니까 말레기가 다행히도 되게 좋아해줘가지고 그렇게 나온 노래고 의미 있고 되게 좋게 나온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아마 형이랑도 되게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막 같이 작업하면서 막 그때 당시에 아마 막 헤어진 여자친구 때문에 제가 막 힘들어하고 형 연애 어떻게 해야 돼 이러는데 형은 뭐 그냥 사실 김용훈이 김용훈 하고 있고 그냥 응 그래 이러면서 그냥 저 혼자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이별이나 아니면 약간 좀 그런 어쩔 수 없는 뭔가 끝이 오는 그런 연인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성 관계에 대해서 살짝 지쳐버려갖고 사형을 쓴 가사거든요. 가사처럼 진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노래는 개인적으로 릴러말즈 훅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훅을 듣고 저도 가사를 거의 처음부터 다시 썼어요. 그러니까 맞아. 거의 다 바꿨는데 그만큼 이제 릴러말즈 훅이 되게 좋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로 보낸 것들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수정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이 될 때마다 좋아지니까 그냥 받을 때마다 계속 놀랐었던 것 같아요. 러브도 마찬가지고 형이 본록 이렇게 차례 보내는데 확실히 그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좀 더 빌드업이 되고 막 단단해지고 이런 게 느껴져 갖고 저는 그 과정에 있었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시릴라이트는 이게 아마 제가 이제 말리기네에서 한 1, 2주 정도 같이 있으면서 작업을 했을 때 나온 노래인데 원래는 이제 말리기 벌스만 있던 노래였는데 형이 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랩 훅이었어요. 그냥 랩만 있는 훅이었는데 말리기가 중간에 멜로디를 넣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제 얼마 전에 말리기랑 또 통화하다가 말리기가 여기에 전하고 싶은 어떤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맞춰서 좀 가사도 많이 수정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앨범에서 거의 뭐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로 나온 것 같아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애정이 가는 트랙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게 진짜 커요. 그 기억이. 형이 저희 집에서 이제 한 2주 동안 지내면서 작업 빡세게 하고 그때 나왔던 트랙들이 지금 몇 개가 나오잖아요. 완전 새로 작업한 거는 거의 뭐 반? 그 중에 반은 이제 저희 같이 지낼 때 했던 거니까. 이제 그때 작업이 되고 나서 시릴라이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서 저도 이 노래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막 친구들한테 막 들려줬어요. 막 들려주다 보니까 그 각자의 시릴라이트가 막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마당에서 바라보면 이제 야경이 있거든요. 그 집에서 놀았던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은 그 시릴라이트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형이랑 같이 작업하고 형네 작업실 갔을 때 그때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그 음악 들으면 이제 형의 시릴라이트이 있고 뉴질랜드 명수 형이랑 이제 지훈이랑 다 같이 갔을 때 그 뉴질랜드에서 밤에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노래 틀면서 막 이렇게 산책했거든요. 근데 그때 시릴라이트도 있으니까 저한테는 되게 다양한 어떤 이미지가 있는 노래라서 개인적으로는 애정이 좀 있는 나이값. 예. 이것도 고생한 트랙이죠. 예.
이것도 참으로 고생을 한 트랙인데, 일단은 이거는 저한테 효은이 형이 먼저 이렇게 보냈어요. 그 리듬이 약간 드릴 리듬으로 이렇게 막 그 나오던 곡이었는데, 뭔가 좋은데, 처음에 들었을 때 전 너무 좋았거든요. 약간 좀, 와, 씨, 이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을수록 이제 앨범 안에 들어가기가 조금 곡 자체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비트도 막 이렇게 막 많이 바꾸고, 훅도 엄청 많이 바꿨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지금의 형태를 이루게 됐는데, 헤매는 과정에서 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막 힙합은 젊은이들의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긴 한데, 여기에 오래 있고, 나이를 계속 먹어가고, 계속 랩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비슷합니다. 서른이 되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음악을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그런 주제고, 탑 형이 도와주셨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러 오는 와중에 이제 버벌진트 형님께서 피처링이 도착을 해갖고, 지금 아주 싱글벙글입니다, 저희는. 노래 자체가 되게 무거워졌고, 신났습니다. 네, 아주 신났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막 버벌진트 형 랩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효은이 형 되게 신나는데? 근데 막, 저번에 제주도 같이 갔을 때, 형 그때 되게 신났잖아요. 와, 저렇게 신난 효은이 형 처음 본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막 다들 촬영진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거 아닌가? 막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저 형 지금 엄청 신났다고. 힙합은 이것도 이제 말리긴에서 지낼 때 만든 노래인데, 말리기 그 벌스의 첫 마디가 이제 살아있길 잘했단 말을 공감할 수 있겠어라는 라인이 되게 꽂히더라고요. 수정화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그때 당시에 그냥 꽂혀서 되게 술술 나왔던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그때 형이 그 가사가 저는 되게 멋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나를 죽이지 못했지 정신병 하는 게 그 가사가 좀 저한테도 되게 많이 꽂혔던 게 선인장화를 만들기 전에는 저도 되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고 이 병이 나를 죽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뒤에 이제 바이올린이 나오잖아요. 막 갑자기 짠 나타나서 그런 되게 무서운 해적단들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걸 상상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유령 해적단. 살아있길 잘했단 말을 공감할 수 있겠어? 공감할 수 있으면 힙합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어려웠고 본인만의 어떤 고난이 있고 그거를 극복하면은 그것만으로 그냥 어떤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스퀘어원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 앨범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스퀘어원이라는 노래는. 왜냐면은 그때 아마 형이랑 저랑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꿈을 잃었고 일리네어가 자기의 마지막 꿈이었고 방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를 그 얘기를 듣고 이걸로 가사 쓰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형한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이 집에 갔을 때 쭈루룩 나왔잖아요. 그거가 진짜 저한테는 엄청 큰 감동이었고 뭔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가사의 그 스토리텔링도 그렇고 그리고 그 트랙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앨범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뭔가 형이 덧말리게 시작과 나의 끝의 접점이라고 생각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그 라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앨범 트랙 리스팅이라든지 가사들을 그렇게 쓴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렇게 한번 스크래치가 스핀백이 되고 그 다음에 도끼형 랩이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깜짝하고 나오는 그 기분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들려줄 때마다 뭔가 저도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도 괜히 반갑고 신나고 그때도 그러니까 제가 느낀 기분을 뭔가 좀 듣는 사람들도 반갑고 와 깜짝 놀라고 그런 기분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퀘어 원은 이제 말릭이랑 많이 얘기를 하고 나서 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만든 첫 번째 노래였거든요. 나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는 노래고 내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사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처음 들을 거예요. 뭐 그래서 더 재밌을 것 같고 재밌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앨범 발매 이제 됐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고 앞으로의 뭐 말리기 솔로, 저의 솔로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앨범 49 덤말릭하고 김효은이 아주 정성을 많이 쏟아서 만든 앨범이니까 다들 재밌게 편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